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저는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미 망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란이 진짜 악의 축의 한 나라 아닙니까? 그 끝까지 버티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의 대통령 같이 뜻을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사령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메네이한테는 그랬어요. 우리가 너 몰라서 안 죽이는 거 아니고 그냥 너 살려두는 거야. 그래도 뭐가 있어야 항복을 하면 항복을 받아주지, 아무도 없으면 다 죽어버리면 항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 그냥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대외 통치용으로는 막 그냥 뭐 미국의 항쟁에 싸운다 그러지만 사실상 이란의 하메네이는 백기를 들은 겁니다. 항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란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이 그야말로 협력을 하는 국가는 전부 다 이 독재,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란하고는 왜 이렇게 딱 뜻이 맞나 하면은 반미 국가예요. 미국을 반대하니까 일단 친구야. 두 번째는 똑같은 전체주의, 독재주의 국가야. 또 맞아.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란은 핵 개발 때문에 제재를 받아가지고 수출을 못해, 그 석유 수출을 못해요. 그런데 중국이 사줍니다. 우리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 대신 싸게 팔아. 중국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은 안 해요. 약한 나라는 더 모가지를 조여가지고 아주 친구인 것처럼 하지만은 이란의 석유를 반값에 사버리는 거야. 이란은 사실은요, 이 산유국,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 나라가 이란입니다. 뭐 70년대 이 회교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이란이 아주 부유국이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1960년대 같이 알거지 국가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항복을 하고 나니까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여력이 없어. 이란이 무너지고 항복하는 걸 보고 중국이 아무런 도와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중국이 진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란의 항복,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진출해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인데 여기서 뭐 그냥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사를 냈는데도 중국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조용히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끝난 거죠. 이란의 항복은 중국의 퇴출이다. 중국의 중도에서의 퇴출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중국의 기밀문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내부 유출인데요. 4명의 반혁명 세력. 어저께도 제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하위동, 림산양, 묘화, 팽여원. 이런 자들을 띄우면서 완전히 그냥 시진핑의 권력을 무마시키는 그런 거죠. 자,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제 그야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완전히 1대1로를 만들어 가지고 1대1로를 만들어서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 중국이 그 석유 사오고 뭐 이런 거 미국이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텐데 미국하고 그냥 등을 돌리고 계속 싸우겠다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이 이 싱가포르 앞바다 거기 딱 막으면 석유를 수입할 길이 없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육로로다가 중동에 있는 석유를 수입해 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대1로예요. 1대1로는 뭐
새로운 실크로드다. 다 뻥이고요. 미국하고 싸울 때 석유 떨어져가고 전쟁을 못하면 안 되니까 석유를 어쨌든 끌어올 거야. 근데 사실 배로 싣고 오는 것보다 육로로 석유를 들여오는 비용은 10배 이상 비쌉니다. 못할 짓이죠. 그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면서 힘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1대1을 통해서 미국이랑 싸우겠다라니까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전랑 외교를 해요. 전랑 외교의 출발은 뭐냐?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는 뭐 중국도 아니죠. 사실 청나라의 왕족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이름이 뭡니까? 애신강나 부의. 신라를 사랑하는 사람, 부의란 뜻이죠. 그런데 어쨌든 청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서양 8개국이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잖아. 우리가 이제 힘을 세계 2위 국가가 됐으니까 우리가 외국을 그렇게 때려버리자 이제. 근데 요즘은 아무것도 잘못하는 거 없는데 그때는 중국이 잘못했어요. 자기 물건만 진짜 오지게 팔아먹고 수입을 안 해. 무역 역조가 생겨. 무역 역조가 생기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역이라는 건 너무 많이 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팔고 적당히 수입해서 서로 효과를 거두면 그게 최고입니다. 일방적으로 많이 파는 거 절대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이 나요.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아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나라한테 전랑 외교를 통해 가지고 마구마구 공격하겠다. 이건 미친 짓이죠. 출발 자체가 전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1대1로와 전랑 외교.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망한 겁니다. 자, 이란이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붕괴됐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이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중동에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중국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왜? 석유를 반값에 사오니까. 그러나 그 동맹을 지킬 군사력이 없어요. 갖다 줄 무기도 없어. 뭐 S400, S500, S600 이런 이 방공망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산. 근데 오리지널 S300, 400, 500, 600 이것도요. 그냥 드론 한 대, 몇백만 원짜리 드론 한 대에 박살나요. 근데 그걸 따라 베낀 중국제 방공망이 오죽하게 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란의 항복 선언은 중국 공산당이 중동에서 강제 퇴출됐다는 가시적인 현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란이 완벽하게 고립이 됐는데 북경이 도와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북경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개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자, 이란 다음엔 어디일까요? 자, 미얀마일까요? 요즘 말 많은 뭡니까? 그 나라 있죠? 그 나라일까요? 북한일까요? 베네수엘라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아마 이 나라들이 다 망할 것 같아요. 다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설계한 반미 동맹 처참하게 붕괴되고 있다. 다 망해요. 반미 국가 다 망합니다. 반미 국가 안 망한 나라 어디 있어요? 다 망하죠. 자, 그리고 시진핑이 너무나 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1대1로와 전랑 외교를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 세계가 중국을 적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에도 중국 공산당에도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자, 작년에 리커창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암살이라는 건 다 드러났어요. 그거를 5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리커창을 죽였는데 그 총 책임자 팀장이 다 까발렸어요.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문서를 아주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공개 못하니까 외국을 통해서 공개해버렸고 그거를 중국
관영 매체 같은 데서 전혀 뭐 반박을 안 했어요. 자,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건 뭡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사실상 외국을 통해서 그걸 까발켰다, 일부러. 그 얘기죠. 자, 리꺼창의 죽음이 시진핑의 명주를 재는 정치적 비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쫓아내겠다는 얘기죠.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가 분열이 계속되고 그 분열로 인해서 경랑 속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장우엽 군 개혁. 아니, 인민해방군 책임자는 시진핑인데 시진핑은 전혀 영이 안 쓰고 장유자 장군이 그냥 완전히 군권을 장악해가지고 시진핑이 만드는 군대 명령 시스템을 다 무마시켜버리고 장유샤가 핵심 간부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5개 군으로 돼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중부군, 남부군, 북부군, 동부군, 서부군. 이렇게 이 5개 군으로 만들어졌는데 시진핑이 이렇게 바꿨죠. 옛날에 7군 체제였는데 지금 5군 체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 군사령관들은 안 불렀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중국 공산당의 핵심 중국 인민해방군의 간부들만 딱 소집을 해가지고 아주 장기간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진핑이 바꾼 군 지휘 명령 체제를 싹 없애고 옛날 7군 체제 그 명령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원복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위에 사람은 얘기하고 밑에 사람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뭐 속된 말로 우리 예급으로 소령 중령도 누구든지 일어나서 발언할 수 있고 자료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확 바꿨다 이거예요. 그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냥 윗사람만 얘기할 수 있으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전투력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아주 연로해요. 장군들은 70대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 때는 뭡니까? 지가 60년대 군대 생활했는데 아주 말단에서 전투 그 지휘를 했는데 지금은 별 2개, 3개 달고 나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부대 사령관들, 중령, 대령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맞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다 원복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비참하게 끌려나갔던 이 호금도, 후진타오가 그리고 원로들과 힘을 합쳐서 시진핑을 쫓아내는데 그냥 진짜 처형하든지 뭐 이렇게 쫓아내면은 전 세계에 볼 때 중국 망했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호금도는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도 굉장히 침착한 사람 같아요. 쫓아내는데 그냥 시진핑을 쫓아내지 않고 국가 주석으로 그냥 놔두고 국가 주석 아무 권력 없죠. 공산당 최고 책임자도 아니고 군 최고 책임자도 아니고 그냥 국가 주석이야. 그냥 간판만. 그렇게 해놓고 워낙이 누굽니까? 호금도가 지정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실제 자리에 앉힌다 이거예요. 왕야하고 후춘하를 앉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춘화 그 다음에 추실 이런 말이 그냥 퍼져 있어요. 춘화 추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네. 춘화 추실이죠. 자, 이게 춘화 추실이 아주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여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봄춘자하고 화, 꽃화자죠. 추, 가을추, 실, 열매실. 열매실. 자, 이게 대세가 됐어요. 춘화, 추실. 이게 대세가 돼버렸다.
춘화추실. 춘화추실이 뭐지? 바로 춘화추실은요,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엔 열매 맺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후춘화가 이제 격세지정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그 전 총서기가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호금도가 지정한 사람이 후춘화예요. 그러니까 후춘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제 후춘화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왜? 격세지정에 의해서 호금도가 지정했던 사람이니까 이 얘기죠. 자, 그래서 후춘화가 국무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완양이 공산당 총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춘화추실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중국 공무원계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 돼버렸어요. 시진핑은 끝났고 후춘화가 열매를 맺을 때야, 권력 잡을 때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후춘화는 사실은 정법이 부위원장밖에 안 되지만은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행보가 엄청나게 과감하게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완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호금도는 완전히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전체의 최고 책임자처럼 보여요. 그렇게 행동도 하고. 자, 중국 공산당이 설계한 반미동맹 청사진은 처참하게 붕괴됐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창의 죽음이 시진핑의 명줄을 재는 비수가 됐고, 전국 공산당의 권력구조가 분열되고, 그리고 그 분열에 의한 새로운 체제 변혁이라는 그 명제 때문에 경랑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장유샤는 군개혁을 통해 가지고 시진핑이 만든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켜버렸고요. 호금도와 원로들은 체제를 균형, 쉽게 말해서 여기 제가 간판에다 걸어놓은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사진이 4장이 있죠. 강호시우, 장후시우, 강호습무, 강택민, 그 다음에 호금도, 그 다음에 시진핑, 그 다음에는 없어. 공산당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원로들이 이걸 다 알아요. 이 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시진핑이 끝나도 공산당이 끝나면 안 돼. 공산당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 엄청난 이익을 갖고 있잖아. 이권을. 그러니까 시진핑으로 끝나면 안 돼. 공산당 체제는 유지돼야 돼. 그래서 시진핑도 쫓아내지 않고 이 국가 주석으로 그냥 폼으로 앉혀놓고 아무 권력 없는 폼으로 그냥 앉혀놓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호금도와 원로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마당의 재등판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 공산당이 망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시진핑은 무력함. 완전히 뭐 아무 수족이 없으니까 완전히 고립무원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노출하고 있다. 자, 이스라엘이 중동의 맹조가 됐습니다. 이번에 뭐 이란을 작살내버렸죠. 근데 중국 공산당은 전혀 지켜줄 힘이 없어. 처참하게 이란이 부서지는 걸 그냥 보고만 앉았어. 속된 말로 뭐 위로의 전문도 하나 못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절대의 권력이 붕괴하면서 76년 문화 대혁명을 이제 없애고 등소평이 정상적인 국가 체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지도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해야지. 여러 사람의 의견이 존중받아야지. 이게 등소평의 집단 지도 체제예요. 지금 서서히 이 중국 공산당 호금도와 그 원로들이 혼자 하는 거는 지는 좋을지 몰라도 국가에는 망조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등소평의 76년 체제, 집단 지주 체제로 복귀하고 있다 이거죠. 자, 중국의 권력 구도에 균열이 생겼고 국제 무대에서도 무기력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체제 위기다. 중국 공산당이 망하면 그동안 엄청나게 돈 많이 모아놓고 뭐 권력 갖고 있던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끝나도 공산당은 망하면 안 돼. 이런 원칙에 의해서 호금도와 원로들이 뭉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절대 권력, 시진핑 시대는 가고 집단 지도 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장점도 있지만 불확실한 것도 있어요. 볼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 시대로 개막이 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균열되고 국제 무대에서 무력함을 이제 다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정변이 아니라, 권력 변경이 아니라 잘못하면 체제가 붕괴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권력자 시진핑에게 주석이라는 간판은 남겨주고, 그 다음에 군은 장유샤가, 당은 호금도가, 그러나 형식상으로 이제 이 후춘환은 국무원 원장, 그 다음에 완양은 공산당 총서기를 맡게 하겠죠. 그렇게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 이거예요. 리꺼창의 죽음, 그 죽음이 이제 밝혀지면서 시진핑 너 정적이었던 리꺼창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잖아. 이걸 이제 중국 공무원들이 다 알리는 거죠. 다 알게 됐죠 벌써. 그래서 시진핑에 충성하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시진핑 지지하지 마라. 이 협박이 통하는 거죠 그냥. 그 시진핑을 지지할 수가 없도록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장유샤가 군사위를 장악해가지고 회의를 완전히 집단 지도 체제 시스템으로 바꿔놨다 이거죠. 자, 그리고 후금도와 원로들이 귀환했어요. 완전히 원로들 숨도 못 쉬게 막았는데 시진핑이가 다 무너져 버렸어. 원로들이 복귀했어요. 자, 그런데 시진핑이가 딱 2012년에 취임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 여차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공군사령관 허기량입니다. 허기량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공군 헌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출근하고, 공군 헌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퇴근하고, 외부에 나갈 때 차 안 타고 비행기 타고 움직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초기에 진짜 위험천만, 전부 반대파, 그리고 시진핑은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왜? 원로들이 볼 때 쟤 시키면 말 잘 들을 것 같아, 사고 안 칠 것 같아, 시킨 대로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시킨 거예요. 시진핑이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차하면 제거될 것 같으니까 이 허기량, 슈치량한테 의탁해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초기에 12년부터. 그래서 시진핑의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 허기량, 공군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 조깅을 하다 죽었대. 이것도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기 때문에 진짜 심장마비로 죽은 건지 아니면 죽임을 당한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었어요.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다, 죽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죽었어요. 리꺼창도 그렇게 죽었죠. 그 독극물 음료수 마시고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허기량의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군 간부들 한 명도 안 와요. 그리고 공산당 원로들도 한 명도 안 와. 오로지 시진핑이 가서 울어요.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온 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호위무사 허기량, 슈치란이 죽는 걸 보면서 중국 이 군이라든지 공산당 간부들이 알았겠죠. 야, 시진핑이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걸 이제 드디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그렇게 믿는, 그리고 중국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동맹국 이란이 파멸됐죠. 중국 권력의 균열, 세계 질서의 재편, 이 엄청난 격변이 2025년 가을을 강타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나흘 동안 여기 경서 빈관, 징시 빈관이라고 하는 군 호텔, 대규모 호텔에서 500명이 참가해서 4차 사중전회를 여는데 그때 시진핑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근데 그림은 다 나왔죠. 그냥 국가 주석은 유지하면서 폼은 잡고 권력은 다 뺏긴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멈췄어요. 왜 이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미국이 유엔 전체 분담금의 4분의 1을 냅니다. 그런데 내가 탔더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서 열받은 거죠. 이건 아마 유엔은 지금 중국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은 유엔 분담금 5% 정도밖에 안 나요. 미국은 4분의 1을 내는데 얘들은 20분의 1밖에 안 내는 거죠, 중국은. 근데 중국이 다 장악했어. 이유는 뭡니까? DCM, 더티 차이나 머니, 더럽고 추악한 중국 공산당이 돈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차장, 간부들 여기 다 돈을 먹고, 제 생각입니다. 이건 뇌피셜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매기 위해서 일부러 에스컬레이터를 세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유엔 뭐 했냐? 나는 취임해서 지금 7개월 만에 내 7개 전쟁을 멈췄어. 유엔 당신들 뭐 했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좌파들이 트럼프가 무슨 7개 전쟁을 멈췄냐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파키스탄과 인도 전쟁 멈췄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끝장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끝장냈죠. 이스라엘과 후티 전쟁 끝장냈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끝장냈죠.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끝장냈죠. 르완다와 콩고 전쟁 끝장냈죠. 7개 맞잖아요.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물론 대만 중국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죠. 7개 맞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잖아요. 대만하고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은 7개 맞잖아요. 이런데 좌빨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천재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수십 개 나라가 참여해서 이 이란 하마스 전쟁을 끝장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는 전 세계 역사에 없는 새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이런 대단한 리더를 욕하는 자들은 전부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은 자들, DCM, 더티 차이나 머니를 먹은 자들이 아닐까. 대한민국에 1년에 3조 원이란 엄청난 돈을 중국 공산당이 뿌린다고 합니다. 3조 원, 1억 원씩 3만 명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부 돈 있는 대로 뿌려가지고 어디 가나 중국인이에요. 헌법재판소에도 중국인이고 경찰에도 중국인이고 이런 기가 막힌 걸 만들었는데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유엔도 유엔 분담금은 20분의 1밖에 안 내면서 뒷돈을 주는 거예요. 뒷돈. 사무총장한테 예를 들면 100억, 차장한테 50억, 실무자들한테 10억 막 이렇게 주면 중국 공산당 말 듣겠죠.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은 자유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중국하고 이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협치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 만들다가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면은 그 물건 더 이상 못 만들고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리스크,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디리스크 전략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전부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제 탈중국합니다. 글로벌 IT 산업이 제조 거점을 중국에서 재빠르게 외국으로 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주요 부품을 80% 이상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 서피스, 저도 있어요 이거. 서피스가 1년에 400만 대를 만드는데 그 부품까지도 80% 이상을 중국 바깥에서 조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용 서버 이것도 80% 이상을 중국 바깥에서 만들겠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라고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엑스박스도 생산 거점을 완전히 중국에서 옮기겠다. 자, 아마존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IT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웹 서비스 하는데 이 웹 서비스 기반을 전부 중국에서 바깥으로 빼겠다 이거예요. 자, AI 데이터 센터도 중국에서 딴 데로 빼겠다. 구글은 태국에 4개의 신규 공장을 세워서 전부 다 이제 이 중국 바깥에서 물건을 만들겠다. 서버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자, 그러니까 중국이 이 희토류, 흙 속에 있는 미소한 성분들, 뭐 흔한 게 이제 그 배터리에 만드는 리튬 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석에 들어가는 네오디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토류인데 17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수출 통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좋아, 그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 때릴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손 들었죠. 미국이 모든 부품을 딱 차단해버리면요, 중국 비행기는 다 멈춥니다. 중국에 지금 수천 대 비행기가 매일 날아다니면서 여객기가 돌아다니는데요, 그 전부 다 미국 부품이에요. 없으면 그냥 쓰는 거죠. 그 부품 교체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날렸다가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한, 굴욕을 당한 거죠. 자, 이제 빅테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탈중국 정책에 동조해가지고 중국산 제품을 이제 완전히 거기서 만들지 않겠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으로, 그 다음에 멕시코 이쪽으로 싹 옮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탈중국은 가속화되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서버, 노트북 등 핵심 부품 공급망 이거를 전부 아세안 국가, 인도, 멕시코 등으로 싹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진짜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젊은이들이 50% 이상이 실직인데 그나마 있던 외국 기업, 외국 투자자 다 빠져나가면 중국은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기가 막힙니다. 길거리에서 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수천만, 어마어마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북경의 서쪽에 있는 경서 빈관에서 500명의 대의원들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중전회를 여는데 이때 시진핑이 아웃될 거다. 형식상으로는 국가 주석 자리는 유지하고 권력은 싹 뺏기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캄보디아에 지금 뭐 수없이 많은 닭장을 만들어가고, 닭장이라죠. 웬치라 그러는데 뭐 사실 우리말로 닭장입니다.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어요. 이 페이스북에 보면 맨날 중국 여자들이 막 미군복 어디서 주워 입고 여군복 입고 이쁘게 이렇게 꾸미고, 친구 해주세요 막 그런 애들이 친구 해주면은 뭘 보내줍니까? 뭐 그냥 저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같은 데 오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봉급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 그 IT 그 기업에 취업하라 해서 막 보내주는 거, 제가 지난번에 그거 받은 거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캄보디아 기업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만든 캄보디아 기업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기가 막힌 사업이 있으니까 투자하세요. 그래서 투자하면 그거 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전부 다 중국 기업이었다 이겁니다. 이자가 누굽니까? 진지. 진지죠, 진지. 자, 이자인데 이자가 여기 보시면은 숭덕 국제 기장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태자은행이 나오죠. 프린스 그룹, 태자은, 얘가 태자당이에요, 태자당. 그리고 시진핑하고도 연결이 돼 있답니다. 참,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권이 그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는 거야. 아유, 형님들이 관리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자가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고요. 전 총리고 지금 아들이 총리하고 있어요. 훈센 총리의 고문관이었다가 지금은 그 훈센 총리의 아들 현 대통령 그 자의 얘가 또 고문이에요.
공익이라는 건 뭡니까? 돈 도와주는 거, 돈. 자, 그리고 얘는 태자단이고 시진핑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폭을 거느리고 그 조폭을 통해서 그 렌치라고 말하는 그 닭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거기서 보이스피싱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환전은 누가 했느냐? 우리나라 조폭들이 했더라 이거예요. 그게 성남 조폭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이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그 1,000만 원씩 봉급 준다고 그러는 거에 사기 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그냥 여행 갔다가도 납치당한대요. 여행 갔다가 누가 술 사준다 그래가지고 술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요. 중국인들이 포위됐어. 그래서 납치해버려. 갑자기 그 불 다 꺼버리고 납치해가지고 끌고 와갖고 겨우 탈출한 사람이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런데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여기에 와서 사업하는,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중국인들이 문제죠. 우리 중국인들 눈치 보는 셰셰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대항을 못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시진핑의 1대1로는요, 미국하고 싸우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전랑 외교는 시진핑의 외교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랑 척을 지고 왼수가 된 건데 시진핑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미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군부에서도 그러고 공산당에서도 그러고 진짜 정상적으로 해서 되지 않을 짓을 하니까 지금 군부에서도 축출되고 공산당에서도 축출되고 외국에서도 축출되고 끝장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진핑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시진핑의 첫 번째 아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외교관의 딸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우리 공부하러 갑시다. 이렇게 부부였을 때 우리 영국으로 공부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시진핑이가 열받아가지고 지독한 반서방, 반미주의자죠. 시진핑은 지독한 반미주의자야. 근데 뭐 영국으로 여행 가? 그러면서 이혼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반미 짓거리 하다가 시진핑이 망하는 겁니다. 자, 반미하는 국가, 개인은 다 망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반미하는 개인, 반미하는 국가 100% 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랑 이혼하고 그 다음에 10살 아래인 팽영원을 만났습니다. 팽영원. 이게 시진핑의 매력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상 중국도 내전 중이지만 대한민국도 내전 중입니다. 내란 세력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한동훈과 같이 몰아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고 이 소란이 다 그 때문에 생긴 거죠. 한동훈과 진짜 내란 세력들이 이 난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윤어겐이라는 피켓을 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고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쫓겨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수없이 만들어 제끼고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윤호계는 실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재명 정권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할 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데 이재명 보세요. 그런데 이재명 일당들이 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설할 때도 다 나오고 텅텅 폈다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래요. 동영상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3.5%의 국민 180만이 뭉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3.5%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도 세균도 못 삽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3.5%의 국민. 이 서버가면 다 나오잖아요.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다 나오잖아요. 서버가 운동의 3.5%가 헌신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